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잘 쓰는 걸로 유명한데요. 네, 글을 쓰기 위해 감독님이 매일 하시는 습관이 있나요? 매일 글쓰기가 되게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서 노력은 해 봤는데 저 스타일엔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고 있고 일단 그 간단한 에세이 쓰기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용으로 나의 연습용으로 매일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매일 쓰는 건 아닌데 네. 가끔씩 그 단어 같은 게 떠오를 때마다 그 단어를 주제로 한 에세이 같은 거를 쓰고 그거 자체가 이제 글쓰기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예를 그러면 들면 시나리오를 극화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에세이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 어떤 특정 소재가 없거나 아직 작품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소재 발굴용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소재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를 하는 게 왜 쓰는가를 나중에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그냥 재밌는 걸 쓰고 손에 잡히는 걸 쓰고 하고 쓰다가 실제로 지금 만들어진 저의 그 허지훈 감독과 같이 연출한 작품들을 보면 흥미로워했던 소재들은 정말 노트 한 권에 넘칠 만큼 아이디어들은 많았는데 그리고 저도 그게 흥미로워했는데 완성된 것들을 보면 어떤 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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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가 알게 됐어요. 제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종류의 스토리텔링을 완성하고 싶어 하는지가.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맞아요. 사회적 그런 것들이 되게 네네. 많고, 특히 제가 또 질문 마지막에도 적어 놨었는데, 사회의 소외된 계층? 소외된 계층이라기보다는 소수 계층이 될 것 같아요. 뭐, 성소수자, 장애인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면 그렇게 된 건지.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보관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완성된 작품들이 살아남았고 그 완성된 작품들의 공통점이 이야기를 끝내고 싶다.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미션 같은 게 생기는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션이 있는 작품들은 제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창작 자체의 목표가 저의 개인적인 즐거움과 행복감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야기는 내가 예술가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누군가에게 나도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목표 의식이 생겼을 때 그런 미션이 생겼을 때 목표가 생겼을 때 완성이 된다. 완성이 되었던 네.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양한 흥미로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 글로서 다 써졌는데 막상 완성한 것들을 보니까 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졌던 것들, 마지막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느꼈던 것들, 해설가로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네, 됐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시나리오 쓰기 전에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글이 안 나오고 내가 글을 쓸 이유도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자거나 음. 놀러 아, 저 그 갑니다. 얘기 들었어요. 놀러 갑니다. 예전에 네. 말씀하실 때 글을 쓰는 방법 중에 습관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루에 3번 잔다. 네네. 네 번도 잡니다. 지금도 많이 자고 있어요? 네, 네네. 이게 안 풀릴 때는 바로 자버리고 다시 일어나면 생각이 날 때가 많아서 그런 방법도 많이 쓰고 그래도 안 풀리면 목욕을 또 하고 그래서 생각이 나올 때까지 목욕탕에서 안 나오죠.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부러 좀 감금하는 느낌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는 하지만 글을 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으니까 일부러 뭐 샤워를 한다거나 잠을 잔다거나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편안함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걸 쓰겠다라고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김혜수 소설가라고 네. 작고하신 소설가님이 있으신데 그 집 안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열쇠 같은 걸로 풀어주지 말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글을 쓴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네. 그 말을 이회수, 음, 음. 이회수 작가님. 이외수 작가님. 네네. 아, 이외수 작가. 그 네. 말을 듣고 이제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겠다. 네네. 아, 누가 나를 가둬줬으면 좋겠다. 정 안 되면 감옥은 안 되겠지만 뭔가 죄를 짓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 있다면 감옥에 들어가고 싶다 할 정도로 어, 그런 환경을 좋아해요. 그냥 아주 갇혀지는 것을 좋아하고. 근데 그래서 제가 쓸 수 없는 글들이 몇 개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의 심상으로 들어가는 어떤 종류의 시나리오나 글들을 좋아하는데 다양한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고, 그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허지웅 감독하고 이제 협업이 또 중요해지고, 제가 쓸 수 없는 약점이 아, 되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스타일을 가진 감독과 작가와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동안 쭉 공동 연출을 해오셨어요. 네, 그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 그 모자란 사람들이라 이게 좀 서로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게 실제로 이게 뭐 절반은 농담이지만 실제로 이게 능력의 차이도 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용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질 때 이상하게 용기가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편이 용기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종류의 관계가 있어요. 뭐 허지영 감독이 모르겠어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럼 내가 더 힘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제가 이제 저도 한 번씩 이상해지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 걱정 마, 될 거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똑같은 상태였는데 한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힘을 내는 한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그렇게 좀 해서 공동 연출을 그동안 해오셨다는 거죠? 네네 그런 식이었어. 그게 제일 중요했고 나머지 뭐 기술적인 것들은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음, 뭐 기술적인 면보다는 그게 사실은 저한테 제일 중요했어요. 좀 정서적인 부분. 네네 정서적이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음, 마라톤에 보면은 페이스 메이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 동지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컨설팅이 되기도 하고, 맞아 맞아 나를 그런 가장 잘 알면서도 그래도 이게 너무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피드백이 생각보다 저는 의미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상황을 고려하면서 어, 이제 의견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왜 이번에 만드신 거는 예, 단독 연출하셨어요? 아 이거는 허지은 감독하고 지금 같이 개발하고 있는 장편 시나리오가 있는데 허지은 감독이 그거를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사업에 참여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안 만든 지 한 1년이 넘으니까 또 만들고 싶어가지고 허지은 감독에게 잠깐 미뤄두고 시나리오 프로젝트를 잠깐 만들고 또 왔습니다. 시간을 또 많이 투자하진 않았는데 시나리오를 쓸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했었던 혹시 실수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제가 했던 매우 극초반의 실수는 주제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것. 사실은 어, 뭐 인간은 왜 사는가 뭐 이런 게 주제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데 뭐 오랜만에 받은 친구의 연락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 이것도 사실 우정이 얼마나 인생에 크다란 윤활유가 되는가라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인데 맨 처음에는 이게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거 음, 음. 자체를 이해 못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등장인물이 뭐 많다거나 혹은 적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아, 서사가 너무 길다거나 그거는 저는 원래 C부터 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시한 게 감명함 단어를 최소한으로 쓰고 그 최소한으로 쓴 단어가 어떻게 인상적으로
문장으로 만들어지고 이걸 되게 중시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터 한 칸으로 행갈이 하는 거에도 의미를 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연습이 돼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단편 소설을 썼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의미 없는 대사에 대한 걸 제가 만약에 보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또 다르거든요. 뭐 이렇게 막 기계처럼 만드는 게 아닌데 아무튼 근데 전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해서 의미 없는 대사라든가 의미 없는 어떤 호흡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 했었고 근데 지금은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쉬어가는 파트들 즐기는 파트들이라고 알고 있어서 지금은 또 괜찮은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최소화된 진짜 필요한 대사랑 캐릭터랑 행동 사건으로만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에 대한 건 없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주제 부분이 조금 무겁게 가서 그때 그 부분 때문에 실수라면 실수고 조금 진행하는데 좀 더뎠다는 거죠. 주제를 무겁게 가면 진행이 아니라 완성을 못해요. 완성을 못 하신다.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주제는 완성을 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주제를 완성시킬 수 있는데 제가 해밍웨이면 완성을 시킬 수 있는데 네. 제가 해밍웨이가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완성시킬 수 없는 이유가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쓰고는 싶은 마음만 있고 마음은 있지만 저는 인생에 대해서 서술할 만큼의 아직 그게 안 된 거죠. 그럼 시나리오를 쓸 때 그럼 처음 쓰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그 주제의 깊이를 낮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다를 것 같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좀 철학적인 질문을 조금 지양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철학적인. 이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모든 부분이 또 철학적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음,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단편을 많이 찍었으니까 네, 단편을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네, 자신이 이해하는 감정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아이러니가 들어가면 굉장히 주제적으로도 깊어지고 좋은 완성도를 가지지만 심지어 아이러니가 없어도 뭐 가끔은 엄마의 잔소리가 그립다. 이 감정이 실제로 들었던 감정이고 내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감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정과 이해한 감정을 구분하기가 가끔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그 다른 분들 시나리오 피드백 그 학생분들 시나리오 피드백 할 때도 되게 설명할 때 애를 먹는데 예를 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엄마의 잔소리가 가끔은 그립다가 실제로 있는 감정이 아닐 경우에는 인상적인 묘사나 사건이 사라져요. 그냥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그냥 아무한테나 말하면 나올 것 같은 대사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내가 느꼈던 감정이면 그 대사를 실제로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경험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감정이 든 실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다르더라고요. 그 실제 감정이 디테일이. 있으면 허구의 대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깊이감이 다르다. 음, 그리고 우리가 들었을 때 몰입감도 다르고. 네네네. 음, 아주 이제 중학생들이나 뭐 그런 아이들을 만약에 학생을 가르치게 되면 어, 그 왕따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 왕따 이야기를 따돌림 이야기를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그 감정을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도, 그러니까 당사자여도 그거에 대해 생각을 시작해보지 않았으면 그 감정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 내가 눈으로 봤으면 안다고 생각해요. 경험했다고 맞아요, 생각하면. 맞아요. 제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영화 제작 지도를 하면은 많은 친구들 학교 폭력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교과서보다 더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데 정말 저렇게 생각하고 느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그럼 구별하는 게 자기가 좀 구별한 구별법이 있어요, 감독님은? 내가 이 감정을 나는 이해한다, 아니면 아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누구라도 그런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글이 진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뭐 방금 이제 뭐 왕따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 어, 어떤 친구가 왕따를 당해서 너무 불쌍해서 친구가 되어주자 라는 게 보통 시나리오잖아요. 네네. 이게 뭐 100년 후에도 똑같을 것 네. 같은데 근데 어떤 친구는 갑자기 왕따를 당하는 게 너무 늘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거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왕따 로봇을 만들어서 이 왕따 로봇한테 몰아주자 라는 상상을 해서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어, 놀랐어요. 어차피 세상 어느 곳에도 왕따는 생기니까 음. 그러면은 그 한 친구가 생기기는 희생양을 만들지 말고 로봇을 만들어서 그 친구를 만들자. 그 친구가 이 상상이 재밌잖아요. 네. 근데 이 상상을 어떻게 나왔는지를 저는 이제 알겠는 거죠. 이 상상이 나오려면 방금 아까 말했었던 전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차피 막을 수 없잖아. 나는 무력해. 그러니까 기술로 막아보자. 그런데 그 기술로 하려는 노력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때리는 사람도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누구라도 제가 뭐 본 눈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의 상상력이 다른 이유는 생각의 시작이 달랐기 때문이기 때문에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의 영혼이 보인다는 말을 저는 나이가 그래도 20대 중반까지는 믿지 않았는데 이게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맞는 말이구나. 네,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알 수 있다. 네네. 그 사람의 고민의 깊이가 보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글을 쓰기 전에 이 감정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아니면 쓰고 나면 확인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이야기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만들었던 혼자라는 작품에서도 내가 처음으로 독립을 해서 고시원에 고시원이 저의 첫 독립 기념이었거든요. 방이 이만해요. 방이 이만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상상했던 뭐 TV나 매체에서 확인한 바로는 제가 책으로 읽은 바로는 그 방에 누워 있으면 불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사실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독립의 경험, 자립의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되는가. 그 경험은 누구나 해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 작품들도 다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감정, 제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떤 감정들이 같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죠. 나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니까 나의 감정을 이식해도 사실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재밌죠. 왜냐면 내가 느꼈던 어떤 감정이라던가 이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방금 뭐 고시원에서 누워 있었던 감정을 말씀드리면 이게 공감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 이게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사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기 저희 집인데 집이 굉장히 넓은데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조그만 고시원에 살고 저희 집에 빈대가 아, 빈대는 출몰했었어요. 안 돼요. 빈대가 출몰했었는데 근데도 그때 되게 신나게 잘 보냈어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 있을 때 좀 우울했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되게 신나가지고 음, 되게 이럴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시원 얘기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음. 사실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근데 이게 공감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디 가서나 이런 말도 할 수는 없고 이런 얘기 하면 또 재밌는데 저는 저의 경험을 나누니까. 그런데 이제 이야기에 이게 녹여내면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당신도 혹시 이런 적 있어요? 하면서. 그래서 재밌는 대화의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쓰는 것도 재밌고 쓰게 되고 계속 끝까지 쓰게 되고. 그래서 그, 거의 모든 캐릭터들의 사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를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감정이 우선 감정을 자기가 느꼈던 감정은 믿어야 되죠. 자기가 나는 실제로 느꼈다고 믿고 이제 그 감정을 되살려서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캐릭터 안에서 거기를 창조해서 글을 쓰신다는 말씀이죠. 네네네.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네네. 어떤 음, 감정의 결을 감정의 결을 이해할 그리고 수 자기가 있고. 느낀 감정을 쓸 수 있다. 그쵸, 그쵸. 느끼지 않는 감정은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쓸 그것도 또 수는 쓸 수는 있는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그게 중요하지 않은 장르는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감이 가지 않아도 되는 캐릭터라면 예를 들면은 용이야. 드래곤이에요. 네네. 드래곤이 밥 먹으면서 이게 맛이 없다라고 말하는 인간을 먹으면서 이게 맛이 없다라고 말하는 감정에는 제가 공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동시에 관객도 공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관객들이 공감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대사는 대충 이렇게 쓰면 공감하던데? 라고 흉내내서 쓰면 근데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리까리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속이는 거고 그러면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재미 때문에 하는 건데